위험 그 다음 단계까지 악화됐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1년 만에 위가 깨끗하게 변화하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는 바이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민튜브에서 이상한 변호사 민영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특별한 변호사 세 분을 저희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영 못지않게 특별하고 이상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민변 아동위의 부위원장 이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덕질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좀 사진도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자기소개와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세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노동위 그리고 수수자위 아동위 소속인 신세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변시 12회 합격해갖고 새로 변호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1번은 사랑의 롤러코스터고요. 제가 뭔가에 빠지면 거의 미친 사람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고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게 나이를 먹으면 덜해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로 할까 말까 할 땐 하자입니다. 제 모토가 뭐든지 죽기 전에 죽을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만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죽자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영아 네가 행복하다면 됐다라는 주변인들의 말인데요. 제가 너무 항상 미친 사람처럼 사랑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말리지도 않고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세 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세현 변호사님이 자기를 소개해주는 자료를 이건 편지를 어마무시한 편지를 써주셨는데 이게 혹시 어떤 편지일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실 더 많은데 이 정도만 가져왔어요. 두 분은 이런 편지를 누군가에 써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군대에서 위문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편지. 그리고 요것도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요거는 뭘까요? 원래 방송을 하시나요, 변호사님? 이건 방송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취미로 밴드 활동을 했었고 그래갖고 좀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노래를 커버해보고 있는데요. 그거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은 신세현 변호사님의 덕질은 야구와 음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키워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선현 변호사님, 그 키워드 3개와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유일, 그러나 유일하고 싶지 않은 지역 유일 전업 공익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 함께하는 동행의 위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민변 본부의 위원회에도 속해 있는데 주로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많은 분들과 여러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는 사전 질문에 그 세 가지로 첫 번째 인디 햄스터라고 했는데 아마 편집으로 잘 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페스티벌 마스터라고 꼽았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페스티벌이나 이런 게 많이 취소되고 또 제가 정말 가는 거 좋아하는데 못 가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되고 나서 페스티벌 마스터라는 과업을 약간 도장 깨기처럼 해 나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혼자 있고 싶지만 공연장은 가고 싶어 라고 적었습니다. 공연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공연장은 가야겠다. 이래서 이렇게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놀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재밌게 보던 웹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웹툰의 주인공이셨어요. 저 몰랐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긴 햄스터가 우당탕탕 공익 변론을 하는 그런 건데 되게 간결하고 되게 재밌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거의 주인공이신 만화를 그리는데 덕질을 하시는 건가요? 그 공식 설정은 공익변호사 함께하는 동행 사무실에 햄스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햄스터가 관찰해서 그린 거라는 설정이긴 한데요. 제가 그리고 있고 공익 변론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단체 차원에서 좀 쉽고 뭔가 재밌게 풀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그려나가고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이소아 변호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와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 시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 마스터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타 치는 모습들 보시면은 원래도 밴드도 하시고 그런 걸까요? 취미로 밴드를 오랫동안 했는데 로스쿨 온 다음엔 거의 쉬고 있고요. 많은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저희 위선 변호사님의 덕질은 인디 밴드와 음악, 두 페스티벌. 분이 밴드 해도 되겠다.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재형 변호사님. 네,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용입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로 산, 자유, 바이크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산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변호사도 됐고 환경 사건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시험 준비하면서 봤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체 개발아 거기에 나온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크의 꿈을 키웠다가 이제는 바이크에 중독된 뭐 이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멋있는 사진 하나 봤어요. 그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놀랐는데 이게 혹시 변호사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프로드 랠리 팀을 만든 지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대회 참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출전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이제 촬영된 거. 단순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타는 걸 넘어서 이제 대회까지 네. 나가실 정도로 바이크를 사랑하시는 최재원 변호사님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혹시 각자 덕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막 레코드방 같은 걸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 CD 같은 거 팔고 네네. 음악사라고 하죠 보통. 이런저런 음반들을 구입해서 듣다가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듣는 게 약간 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공연장에 가야겠으니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공연 문화라든지 특히나 여기 촬영 장소가 홍대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많은 클럽들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공연들을 막 보게 된 것부터 약간 입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역사가 오래된 입덕이네요, 그렇죠? 네, 그죠. 제가 듣기로 이제 최재원 변호사님은 네. 또 덕질의 계기가 조금 이렇게 역사가 좀 짧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덕질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신지? 예전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고 꿈을 키웠다가 이제 접었죠, 사실. 또 이제 시험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뭐 바쁘게 하다 보니 잊었었는데 2018년도에 자료를 찾다가 우랄 바이크라는 예전 2차 대전의 독일군 사이드카 네네. 그 바이크 사진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같이 떴던 게 러시아 가족이 우랄 바이크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는 사진이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걸 보게 됩니다. 가족 여행을 바이크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을 다시 이제 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허락을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용서가 허락보단 쉽다고 하죠. 애기 엄마한테는 서울 시내만 바쁘고 하니까 돌아다니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를 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랑 바이크 타신 연도가 똑같으신데 저는 3,500km 탔는데 거의 뭐 수십 대를 넘어. 11만 킬로는 탔죠. 네, 신세영 변호사님 혹시 입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말을 할 수 없던 아기 순간부터 미키랑 미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아빠보다 미키 미니를 먼저 말했거든요. 살면서 뭔가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 도파민 중독자였어갖고 자연스럽게 이번에 빠진 게 야구였던 거고 퇴근하고 할 게 없어서 야구나 틀어봤는데 고우석 선수가 던지는 직구에 그게 포수 밑에 들어가는 소리에 반해서 야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입덕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좀 많이 다르신가요?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방재판이 즐거워집니다. 특히 멀면 멀수록. 지방재판이 즐거워진다고요? 네, 가까운 데 말고 울산, 광주, 부산 이런 데 걸리면 좀 행복하고요. 네. 다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위에 이제 장생폐화상이라고 위험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악화됐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1년 만에 위가 깨끗하게 변화하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는 바이크. 또 위선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뭔가 거창하게 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방구석에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거는 막 이런저런 페스티벌을 같이 다니면서 동료들이 생긴 것? 그래서 동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더 먼 곳도 갈 수 있고 뭐 같이 함께 가서 더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세현 변호사님도 혹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삶에 누워있는 시간이란 게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정규 시즌에는 저희 기다리는 거랑 편지 쓰는 걸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수들 기다릴 때 뭐 일요일 2시 경기면 아침 8시 반부터 가갖고 기다리거든요. 왜냐면 9시에 갔는데 8시 50분에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괜히 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조건 일찍 가려고 해갖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우비 쓰고 덜덜덜 떨면서 기다려서 한 30초 보나? 그 정도 보고 많으면 몇 분 보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변화인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덕질을 하다 보면은 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기꺼이 하는 것? 여기서 그냥 왜냐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변호사님도 혹시 그쵸. 사실 누가 오토바이 타고 부산 제빵 가라고 하면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남들 시선은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결국 좋아하는 그 마음이 시선을 더 이기는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거나 하는 용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주변 시선이 어떻든 그걸 즐길 수 없더라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오. 덕질 아닌가. 결국에는 나의 덕질을 사랑하는 에너지와 이 마음이 모든 걸 이긴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상하기로는 이제 우영우에게 뒤지지 않는 민변 회원 세 분의 덕질 소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가슴에 불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덕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부, 3부, 4부까지 이분들의 덕질 스토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다음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